자,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가를 잘 봐. 자, 15번 질문이어서 15번 문제 풀고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보고 자,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이젠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혹시나 구조를 얘랑 똑같이 만들더라도 대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 극한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여기 안쪽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괄호 안쪽을. 그러면 x가 a에 가까워지면 x에다 a를 집어넣어봐. 그럼 t가 누구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럼 t가 0에 가까워지니까 자, 극한 치환하자.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질 때 ft 나누기 t가 1이야. 근데 선생님 얘를 어떻게 대입해요? 저기는 x고 여기는 t인데요. 상관없어요. 문자 종류는 여기가 x여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대입하기 위하여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도 분모도 둘 다 x로 나눠줍시다. x로 나누니까 1 플러스 2 곱하기 x분의 fx 2x 3 곱하기 x분의 fx. 자, 그런데 이제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갈 때 얘가 보니까 1이거든. 그러니까 1 플러스 2 곱하기 1이 되고요.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그렇죠? 0. 3 곱하기 1 따라서 정답은 3분의 3, 1이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 없나요? 과제가 27까지 다 과제였죠? 연습 문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자. 자,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문제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꼴 파악이라는 거예요. 꼴을 파악해야 돼요. 꼬라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무한대분의 숫자다. 그럼 얘는 뭐죠? 0이에요. 엄청 큰 수분의 숫자는 0에 가깝기 때문에 0이라고 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유형 다양하게 살펴봤던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 부정형도 있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었고 0분의 0꼴도 있었고 0 곱하기 무한대꼴도 있었고 대단히 유형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 같은 꼴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야. 그러면 꼴을 파악을 하려면 자, 꼴을 파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리미트의 밑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x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그 1을 대입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자,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네. 그런데 분자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6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꼴을 파악했던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0분의 숫자는 무한대야. 여기서 이거는 무한소를 뜻해요. 얘도 1 대입하면 무한소가 되는 거야.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거죠.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알겠죠? 또 0분의 0은 모른다예요. 수렴 가능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 같이 얘가 지금 분모가 0이 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얘의 극한값이 6분의 1이래. 수렴하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애들은 아니고 요거 꼴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1을 분자에다가도 대입을 했을 때, 자 다시 사실 대입은 아니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루트의 x 플러스 8 마이너스 k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얘가 0분의 0꼴이 되고 그래서 6분의 1이라는 수렴값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극한값 연속함 이제 그냥 뭐 끊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니까 3-k는 0, 그래서 k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k에다 3을 집어넣어서 6분의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오는지 확인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루트의 x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요거 극한값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떻게? 0분의 0꼴이잖아. 약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약분해야 되는 게 안 보이네요. 유리화를 해주면 보이게 돼. x가 1로 다가갈 때 x-1. 자, 합차 이용할 테니까 얘분의 분자 합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돼서 x-1, x-1이 약분이 돼요. 즉 0으로 만드는 그 인수가 약분돼서 소거되니까 이제 뭐가 바뀌었어? 0분의 0꼴이 아닌 게 된 거야. 0분의 0꼴이 아닌 게 되었으니까 이제 x에다가 1을 그대로 다시 대입하시면 됩니다. 분자는 1이에요. 1을 다시 대입하니까 3 더하기 3, 6분의 1이라고 극한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얘는 지금 미정계수가 K 하나밖에 안 나와 있기는 한데 극한 하나에서는 힌트, 조건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정계수 2개짜리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수 13번 문제 풀어줄게요.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4분의 1이래. 근데 1을 갖다가 자 제일 먼저 뭐 하자? 꼴을 파악하자야. 꼴을 파악을 해봤어. 1에 다가갈 때 보니까 분모가 0이네. 근데 수렴하네.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서 0분의 0꼴이 되어야 된다. 그럼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니까 서술을 정확하게 해줄게.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다가갈 때 루트의 a 플러스 x 마이너스 b가 0 돼야 된다. 근데 나도 솔직히 이거 안 써. 안 쓰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야 분자 1 대입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거쳤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 나도. 근데 서술을 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야. 이렇게 써줘서 0이다. 자 그러면 관계가 b제곱이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어. 자 다음 그냥 b에다 대입합시다. b가 루트의 a 플러스 1이니까 극한에다가 집어넣어서 극한값이 4분의 1이래잖아. 리미트 x가 1에다가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의 a 플러스 1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해주면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줍시다. 그러면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x 플러스 a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그러면 a가 날아갈 거고 x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약분되고 분자 1 남아요. 이제 극한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부정형이 풀렸죠. 부정형이 풀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갖다가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을 갖다가 대입하니까 루트의 a 플러스 1 루트의 a 플러스 1 2배 루트의 a 플러스 1 분의 1인데 얘가 4분의 1과 같대.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4여야 되니까 A는 3이라고 구해지게 돼요. A가 3이니까 B는 2라고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정계수 A와 B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가 극한 하나가 보이면 그 안에는 두 개의 힌트가 있게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꼴파악에서 힌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이니까 얘도 분자는 0 돼야 돼 해서 식이 하나 나왔죠. 두 번째 뭐다? 극한값. 그걸 보고 조건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4분의 1이 나오려면 A는 3이어야 돼. 이렇게 구해지게 돼서 미정계수 두 개를 주어진 힌트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꼴 파악하세요. 분자가 0이죠. 그럼 분자가 0이면 분모가 만약에 숫자면 0입니다. 분자가 0이고 분모가 무한대면 0입니다. 0분의 0이면 모릅니다. 그런데 극한값을 봤더니 0이 아니고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무엇에 해당된다? 얘에 해당이 될 거다. 자, 그래서 꼴 파악했습니다. 뭐다? 0분의 0꼴이다.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자? x에다가 2 대입하자. 그냥 이제는 리미트 쓰지 않을게.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뭐 나와야 돼? 0. 분모가 0이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0분의 0꼴이 돼서 부정형이 돼서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아니면 못 갖는다고. 자, 그래서 관계식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이거를 갖다가 대입하자. 자, 리미트 x가 2에 다가갈 때 x-2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고1 때가 아니라 공통수학 4학년에서 배웠듯이 이거 뭐 대입해서 0 나온 거예요? 2 대입하면 0 나온, 그치? 그럼 얘 2 대입하면 0 나온다라는 조건을 얘가 끌어안은 거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는 2로 조립제법이 돼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 뭐 조립제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아무튼 인수분해가 되면 x-2 x 플러스 2 플러스 a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됐죠?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튀어나왔지요. 0으로 만든 놈이. 그래서 약분되고 분자는 1이죠. 뭐라고? 극한값이 3분의 1. 자, 2를 갖다가 대입하자. 그래서 a 플러스 4분의 1이 극한값인데 3분의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a와 b가 모두 구해진다.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요거 조건을 대입했지, b자리에다가. 그럼 2 대입하면 0 된다라는 걸 대입했지. 그럼 당연히 x-2가 인수거든? 이거 인수 정리거든? 근데 그거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서 잠깐만 2 대입하면 0 된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 약분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냥 조리제법 해주면 저게 나와요. 됐지? 그러니까 얘 여기다 써준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0분의 0꼴의 미정계수 문제였어요. 0분의 0꼴임을 인지하는 것에서 조건이 하나 나오고 극한값에서 조건이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미정계수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해.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내실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와. 근데 이거는 너무 기초여서 쉬운 거고 요걸 조금 어렵게 바꾸겠죠. 자, 0분의 0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0분의 0꼴은 이렇게
유리화를 하면 0으로 만드는 인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인수분해를 해서 0으로 만드는 인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종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36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필수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는 1이래.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힌트는 두 가지씩 나옵니다. 리미트 극한에서 힌트 2개, 힌트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힌트는 제일 먼저 뭐에서? 꼴파악, 두 번째 극한값. 첫 번째 극한을 잠깐 보자. fx를 찾을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가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죠. 2차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야. 무한대분의 0은 0이야. 그럼 얘는 1인데 결론은 무슨 얘기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극한이 0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기억하니? 모르겠지 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x 플러스 1이야. 얘는 극한값 0이야. 분모가 그냥 더 빠르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그냥 정석대로 해야지 뭐. x제곱으로 나누세요. x분의 1, x제곱분의 1, 분모 1, 1분의 0. 1분의 0이니까 뭐야? 0이잖아. 0이잖아. 그쵸? 근데 직관적으로는 그냥 분모가 더 크니까 0이겠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자, 만약에 분모가 아니라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어야 되는데 1이 되니까 그쵸? 분자의 차수.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힌트. 첫 번째 힌트. 뭐가 나오지? fx는 몇 차식? 그렇죠. 2차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생님이 극한값을 빠르게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기했었죠?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했었죠. 그럼 두 번째. 극한값이 1이죠. fx는 2차항의 계수가 뭐다? 2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2분의 뭐 여기 2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지만 2분의 2가 돼서 극한값이 1이 될 수 있겠다. 뭐에서 나온 거야? 꼴 파악하고 차수 알아냈지. 극한값이 1이니까 즉 극한값 보고 최고차항의 계수 알아냈지. 항상 힌트는 두 개씩 나온다고. 자, 여기 두 번째 식에서도 잠깐만 봅시다. 세 번째 힌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x는 2. 자, 항상 리미트 밑부터 보는 거야. x가 2로 갑니다. 그 2를 분모에다가 대입해보니까 분모가 0이 되네요. 그럼 분자도 0이야. 그러니까 f2는 0이어야 돼. 무슨 얘기야? 인수정리에 의해서 x-2가 인수라는 얘기인 거죠. 자, 네 번째.
그것의 극한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까지의 힌트를 보면 fx는 최고 창의 개수는 2고 x-2가 인수고 그 다음은 모르겠고 두 번째 극한에다 집어넣읍시다. 리밋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모 인수분해합시다. x-2, x 플러스 1 분의 fx 약분 3분의 2의 2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1이래. 그래서 2알파는 1이니까 알파는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fx를 찾았죠. fx는 2의 x-2, x-2분의 1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38번 문제 풀어보세요. 질문 있니? 그냥 선생님 그냥 보면 그냥 빠르게 풀어. 야, fx. 그냥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뭐야, fx. 2차. 최고차의 개수 2. 그럼 2x제곱 블라블라. 다음. x-1이 인수야. 그럼 2에 x-1, x-알파. 분모. x-1, x 플러스 1. 약분. 1 집어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알파는 2지.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앞에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는 상관은 없고요. x는 a 이거 꼭 이걸 필요는 없고요. x가 a로 다가갈 때 여도 되고요. 또는 구간 니네들 구간을 배워야 되는 그건 연속해서 배우는데. 자, x는 a에 가까운 x에 대하여 fx보다 gx가 함수값이 컸대. fx보다 gx가 함수값이 컸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큰 거야. 이면 리미트가 걸리면 얘가 얘보다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함수값은 얘가 더 크지만 함수값은 얘가 더 커, 실제로는. 그런데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극한은 거기에 근접했다는 뜻인 거거든. 한 예로 봐봐. 한 예로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극한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y는 x분의 1이랑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랑 둘이 비교해보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보다 0보다 큰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든? 하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둘이 어떻게 돼? 같아지죠. 값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또 한 예로 들면 그래. 아, 그래. 그게 딱 있겠네. 자,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1이었고 gx가 x분의 2였어.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얘보다 크거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아, 양수 x에 대하여. 0보다 큰 x에 대하여 얘가 더 크거든? 그런데 리미트가 걸리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는. 둘 다 0 나오지. 됐니? 이런 거 같이.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어쨌든 fx보다 gx가 더 위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생긴다가 중요한 포인트야. 체크 포인트는 등호가 생긴다. 근데 거기 잠깐만 위로 자 다시 아까 페이지 31페이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부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에 수렴한대. l에 수렴한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m에 수렴한대. 그러면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심지어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크거나 같다야. 있어도 크거나 같지만 없어도 크거나 같다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을 잘 못 가르치신 분들은 그 포인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거든. 그럼 선생님 이건 틀린 거예요? 아니 이게 정의야. 정리야. 대소관계에 대한 정리야. 정리이기는 한데 저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심지어 없더라도 극한값은 크거나 같다야. 자, 다음. 그렇다면 그 x는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fx보다 gx보다 hx를 가운데다 끼자. gx가 크고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같다 이면 알죠?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명제 만드는 거 조건 명제야. 자, 다시 얘기한다. a에 근접한 fx와 gx와 h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같대. fx랑 gx랑.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쟤네들과 같은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걸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끼인 놈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왜 그런가 잘 봐봐. 야, hx보다 gx가 더 커. 그러면 극한은 무슨 관계가 돼? 극한에선. 물론 fx보다 리미트 hx가 크지만 같을 수도 있어. 그지?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크거나 같을 수 있잖아. 근데 뒤에서 뭐래? 얘네들이 극한값이 같대지. 그럼 당연히 가운데 끼인 놈은 극한값이 얘네들이랑 같은 알파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이해는 가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라는 곳이 있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그 사이를
hx가 지나가는 거야. 즉 a에서의 극한값이 같아. 하지만 여기도 확대하면 근소한 차이는 있는 거야. 어쨌든 극한값이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둘 다 알파이면 가운데 끼인 놈은 당연히 알파가 된다. 왜? 대소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것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이 샌드위치 정리가 시험에도 아주 가끔은 나오는데 아주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얘는 어디서 쓰이느냐? 나중에 미적분 2, 미적분 거기를 할 때 초월함수들을 초월함수에 대한 극한, 우리는 초월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접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해. 무엇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바로 요 정리를 가지고. 얘의 근접한, 자, h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와 얘의 극한값을 조사해서 얘네 둘이 같네? 그럼 간접적으로 얘도 알파겠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간접 증명에 쓰이게 됩니다. 이 간접 증명을 이용해서 나중에 삼각함수들에서도 극한값을 계산해낼 겁니다. 뭐 한 예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무슨 꼴? 부정형. 0분의 0. sin 0이 0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1에 수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를 증명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얘를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문제 보자. 자, 필수 15번 보자. 겁나 쉬워요. 1번 보세요.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보단 크거나 같고 얘보단 작거나 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을 구하래. 근데 잠깐만. 왼쪽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고 오른쪽 것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봤다? 그랬더니 얘는 극한값이 얼마 나와? 3분의 1 나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얘 극한값 얼마 나와? 3분의 1 나와. 그러면 얘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또한 극한값이 3분의 1이겠지. 가운데 껴있으니까. 그래서 정답 3분의 1입니다. 보세요. 자, 괄호 2번 봅시다.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3x 플러스 1보다 fx가 크고 3x 플러스 4가 더 크다를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느냐? 잘 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얘를 가지고 얘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자, 먼저 뭐가 필요하니? fx의 제곱이 필요하죠. 제곱을 하세요.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가 성립하면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양의 실수 x에 대해선. 자, 저거 만들어야 되니까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똑같이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왜? 양수니까.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 찾았죠? 이제 뭐 하면 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 극한값 얼마 나와?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그럼 얘도 얼마겠다? 9겠네요. 라고 간접적으로 얘의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이것을 햄버거 아니에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난 햄버거가 더 좋은데. 수제버거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16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정사각형이래요.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넓이를 SA 뭐야? A에 관한 식으로 SA예요. 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얘 정사각형이 만나는 이거 1대 2인데 자, 여기 점 잡읍시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t,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라고 잡읍시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y 좌표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는 t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2t죠? 오케이? 이 t는 자 정사각형이라니까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거든?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야. 자, 다음 문제에서 뭐 정사각형의 넓이 SA를 구하래.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높이, 어떻게 바꿔야지 좋겠니 이거? 아, 어? 2차식으로 어이씨. 아유, 근공 썼구나. 에이. 야, 요거 이렇게 하자. 요거 2t죠? 4t 제곱이죠? 여기 a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꿔야 돼? SA니까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지. 그럼 t는 몇 a인지 찾아야 되겠죠? 근해 공식 갖다 씁시다. 이렇게 돼요. 근데 t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t 제곱을 해야 되겠죠? a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가? 됐네요. 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 자, 분모 몇 차? 2차. 분자는 여기 1차야. 제곱하니까 2차야.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4 있으니까 4가 되겠죠. 정답 4가 됩니다. 계속 쭉쭉 나가네. 나가야 되긴 나가야 되거든, 함수의 연속을. 얘도 함수의 연속 나가야 돼. 근데 얘 영상 보고 보강 한 번 더 해야 돼. 자, 지금 우리가 들을 내용은 함수의 연속이에요. 연속. 말 그대로 연속 뭐야? 이어져 있다. 그 얘기야. 자, 필요 없습니다. 나만 보세요.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조건이죠. 문장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인식을 한번 해보자. A라고 하는 곳에서 함수 F가 연속하고 싶어. 이어져 있고 싶어. 거기서는 끊어지고 싶지가 않아. 끊어진 거라는 뜻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에서. 이런 게 끊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X는 A에서 얘가 연속하고 싶어. 그럼 X는 A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란 뜻이야.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뜻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냐면은, 자, 얘를 조금 끊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왼쪽에서 다가와야 되겠지, 일단.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함수값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어져서 나가야 돼. 그거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해야 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리미트 x가 a-에서의 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에서의 fx가 같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야. a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아이와 이렇게 연결되는 아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fa가 정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함수값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어져 있는 거야? 이어지지 않은 거야? 이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함수값 갖고 이렇게 이어져 나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끊어진 거잖아. 빈땡그라미란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리밋 x가 a로 다가갈 때 fx, 극한값과 그 정의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리미트 x가 a-에서의 fx와 뭐야?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 플러스에서의 fx 뭐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냥 세 개가 같으면은 뭐예요? 세 개가 같으면 오다가 찍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곳에서 얘는 연속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야. X는 A라는 곳에서 fx가 연속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셋 다 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야. 이게 연속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리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얘를 확장시키자. 그냥 한 곳에서만 x는 a라고 하는 정의역 하나에서만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어져 있다. 그냥 그거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연속해. 그런 것들을 배우자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구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수학적인 거니까 배우는 거야. 그냥 정의를 배우는 거야. 자, x가 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또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것과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것 있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a, b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읽을 때에는 닫힌 구간이라고 읽어요. 닫힌 구간 A, B라고 읽으시면 돼요. 닫힌 구간. 그런데 혹시나 옛날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닫혀있다 해서 폐구간이라고 배우긴 했어요. 폐구간. 닫힌 구간.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갖다 씁니다. 소가로 똑같이 갖다 써요. 그리고 읽을 때에는 얘는 닫혔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열려있다.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요. 옛날 사람들은 얘를 개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애만 있겠니? 당연히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복합 구간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복합 구간. 그냥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이쪽은 그냥 A쪽은 이렇게. 그럼 B쪽은 등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서 복합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 A보다 크다. 그럼 A를 넘어서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부터 어디까지야? 무한대까지라고 표현하면 돼요. 다음,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오른쪽이 A, 왼쪽이 무한대죠. 그리고 닫힌 구간.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죠. 미안. 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데 항상 무한대 쪽에는 무한대하고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모든 실수 X.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수식이에요. 표현을 한 거야, 그냥. 단, 앞에다 써줘야 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안 돼. 앞에다가 구간이라고 써줘야 돼요. 아니면 이거 대가로가 돼버리잖아. 아니면 소가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구간 A, B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다? 얘하고 같은 거다라고 인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 배워보자. 그래. 구간 A에서 B까지 함수 fx가 연속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조건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되는가? 그 1, 2, 3, 4번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었어. 거기에서 함수 fx가 연속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그리는 순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FA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A에서의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으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돼. 두 번째, 또 어때야 되겠니? B에서의 함수값과 리미트 표진 B 왼쪽. 야, 오른쪽은 플러스였어. 그럼 왼쪽은? 그래, 마이너스에서의 fx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야 돼? 중간도 끊어지면은 안 돼. 그래서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을 시키면은 A 이상 B 이하에서 함수 fx는 연속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요 연속을 그러니까 극한 배웠었죠, 우리? 극한에 연계된 단원이겠죠? 이제 연속을 배우고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이제 미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야. 연속과 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사실 미분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또 정리도 우리가 하기 전에 잠깐 뭐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필기할 거 없죠? 지운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연속에 대한 거는 알겠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아, 41페이지 거기 나와 있긴 하군요. 자, 자, 불연속 가능한 함수는 누가 있을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뭐가 있냐면요. 가우스 함수가 있어요. 가우스 함수는요. 뭔지 아시죠? 가우스가 딱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로 정의한다. 그렇게 돼서 가우스 함수는 불연속 가능합니다. 근데 어디서 불연속 가능한지도 잘 생각하세요. 어디서 불연속 가능하죠? 가우스 안쪽이 정수가 될 때. 그러니까 가우스 안쪽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가 누구일 때? 루트 2일 때 얘는 불연속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또 구간에 따라 나 누워진이 나 뉘어진 나 뉘어진 맞니? 나뉘어진 함수 또한 그 나누어지는 구간에서 뭐 A 이상에선 누구, A 미만에선 누구, 그럼 A에선 불연속할 수 있잖아. 그치? 물론 연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속 가능성을 따지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이거거든. 시험 문제는 이걸로 나오거든, 사실. 나중에. 자, 세 번째. 분수함수입니다. 자, 분수함수.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1이에요. 그럼 어디서 불연속해요? 1에서. x는 1에서 불연속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들이 어디서 불연속 가능한지를 너희들이 판단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근데 나중에 되면 너희들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은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미정계수 딱 해서 나와 있어. 그리고서는 얘가 이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하도록 하는 막 이렇게 돼. 근데 얘는 분수함수인데 1에서 불연속한데? 그래서 1에서 연속하게끔 어떤 조건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는요. 정의역. 그리고 내가 니네들 맨 처음에 함수 가르칠 때 맨 처음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보는 걸 가르쳐 줬었냐면은 정의역 살펴보고 치역 살펴보고 최대값, 최소값, 뭐 점근선 뭐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었어. 항상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뭐 그런 것들 다 될 수도 있고 항등함수도 될 수도 있고 역함수도 존재할 수도 있고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불연속한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무리함수는요. 뭐 예를 들어서 루트에 x-1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정의역 x는 1 이상이거든. 1 이상에서만 정의되는 함수거든.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다 해서 얘는 정의되지 않으니까 불연속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불연속 가능한 곳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요. 자, 개념을 익히기 잠깐만 봅시다. 60번부터 보자. 자, 보이시죠? 그냥. 자, 얘 1에서 불연속하기는 해. x는 1에서 불연속하기는 한데 왜 불연속해요?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지. 내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극한값 존재. 두 번째,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된다. 세 번째,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였어. 근데 얘는 1번은 무엇을 만족을 못 시키고 있죠? 2번,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그게 괄호 1번의 정답이겠죠. 괄호 2번은 1에서 왜 연속하지 않아요? 첫 번째 조건,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요. 괄호 3번은 왜 1에서 연속하지 않아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가 되는 거죠. 자, 42페이지 지금 빠르게 푸시고요. 필수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필수 문제예요. 1번. 여기는 f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fx는 일단은 1 이상에선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는 자, 다항 함수는 어떻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에요. 그러면 1 이상에서는 얘는 무조건 연속이야. 다음. 1 미만에서 1차 함수인 y는 x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 함수야. 그럼 1에서만 연속하다라면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하게 될 거야. 근데 위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1 나와요. 얘한테 1 집어넣었더니 얘도 1 나와요. 그러니까 1에서 어떻게 됐어요?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1까지는 y는 x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함수값이 1이 됐어요. 빈땡그라미 빵. 다음 1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 그래서 색깔 칠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얘도 봅시다. 자, 지금 표현을 해석을 할 줄도 아셔야 돼요. 1일 때는 2라고 하는 함수값이고요. 1이 아닐 때는 분수함수예요. 그러니까 1이 왜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x-3, x 플러스 3, x-1 인수분해가 됐고요. 자, x는 1이 아니니까 당연히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돼. 자, 얘는요,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y는 x 플러스 3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자, 그럼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아요. 1에서 극한값이 정의되죠. 1에서 극한값이 4예요. 4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자, 근데 1에서 함수값을 얼마로 가지래? 2로 가지래. 그러니까 1에서 함수값이 2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1에서 연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 극한값은 존재해. 극한값은 있지만 여기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연속은 안 해. 확인 체크 문제. 절대값 함수는요. 우리 알잖아요.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돼요? 꺾이죠, 그냥. 꺾일 뿐 끊어지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연속할 거야. 아, 물론 꺾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속하지 않는 절대값 함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자, 얘는요. 괄호 2번은요. x는 2에서 불연속하죠? 왜? 2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괄호 2번 불연속이 되겠죠. 괄호 3번은요. 아까하고 똑같죠? 확인해 보시고요. 괄호 4번 확인해 보세요. 괄호 3번과 4번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풀어보세요.
자,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얘 0분의 0꼴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극한값이 2에서 1이라는 값 같고요. 그래서 이 연속입니다. x는 2에서 연속이고요. 얘는 2에서 함수값이 0 나오는데 2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둘이 끊어져 있어요. 2에서. 그래서 불연속이 될 거예요. 얘는. 자, 봅시다.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이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진 극한값 없을 때 a 불연속 b. 자, 찾아보자. 마이너스 1과 4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만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극한값이 없는 곳이 어딘가 살펴볼까?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곳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디 있어요?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에서는 좌극한 1, 우극한 2. 그래서 극한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없는 곳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A는 1입니다. 자, 그럼 불연속인 곳은요? 일단 0에서 불연속이에요. 왜? 극한값은 1인데 함수값이 2라고 나오죠. 다음, 극한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연속하죠. 2에서 어때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불연속 3개. 문제 풀어보세요. 65번. 뭐야 이거? 문제가 뭐 이래? 자, 극한값 없는 곳 한 군데 1, 불연속인 곳 2개 1, 2. 자, 이제 앞에 봐. 정리해 줄게. 여기서부터 이게 어려워. 연속에선 지금 내가 설명할 이게 어려워. 4칙 연산으로 된 함수의 연속성이야. 자, 만약에 x는 a에서 fx와 gx가 연속하면 x는 a에서 fx도 gx도 둘 다 연속하대. 그러면 fx 플러스 gx로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 또한 연속입니다. 다음 fx 빼기 gx로 정의된 함수 또한 연속입니다. fx 곱하기 gx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 또한 연속이에요. fx 나누기 gx로 정의된 함수는 연속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죠? 왜? gx가 0이 아닐 때에만. 자, 만약에 연속하기는 해요. x는 a에서 fx도 이어져 있고 gx도 이어져 있는데 만약에 얘가 a에서 함수값이 0이야. 그럼 0이면 문제는 뭐야? 얘가 0분의 fx가 되니까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버려요. 무한대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얘는 연속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gx가 a에서 이렇게 갔다고 치자. 오케이? 만약에 fx가 1 이랬다고 치자고. y는 1이었어.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fx 나누기 gx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gx는 뭐가 될까? 얘는 어차피 1이야. 근데 a-로 갈 때 gx가 누구야? a-에선 0 플러스 0이거든? 그래서 무한대야. 근데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gx분의 fx는 얘는 당연히 1이고 gx는 누구예요? a 플러스에서 우극한이 뭐예요? 0보다 약간 작죠?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음수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한값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리얼 제로, 이건 무한소. 그래서 무한소. 엄청 작은 음수.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결론. 뭐다? 나누는 gx가 0이 아니라면 연속할 수 있다가 돼요. 자, 요거는 근데 지극히 당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분모가 0이 아니면 아무튼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야.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야.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이야. 다 연속이야 그냥. 그런데 그럼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겠니? 그게 문제로 만들어지겠니?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x는 a에서 fx와 g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연속이 뭐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fx 플러스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는 연속일까? 모른다란 얘기예요. 모른다야. 연속할 수도 있어.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연속일 수도 있어. 물론 불연속일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하죠.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했어? 연속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x는 a에서 우리는 4칙 연산으로 정의된 함수들은 우리가 표를 가지고 연속성을 판단하자야. 이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필수 3번 문제 잠깐만 보세요. 자, 거기 그래프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잘 들어. 왼쪽에 있는 게 fx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gx예요. 근데 나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 그래프 보는 거야. 그냥 필수 3번에서 보는 거야. 필수 3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지금 거기에서 f 곱하기 g의 연속성을 따지래. 근데 난 그것만 하지 않을 거야. f 더하기 g는 연속일까? f 빼기 g는 연속일까? f 나누기 g는 연속일까? 난 그것까지 해볼게. 자,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 표로 확인한다고 그랬잖아. 얘네 둘 다 지금 어때요? x는 2에서 둘 다 불연속이죠? 둘 다 불연속일 때는 우리가 표로 확인합니다. 잘 보세요. 표를 만들자. 이렇게 그으세요. 그리고 f 곱하기 g를 써주세요. 다음 위에다가 쓰는데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합니다. 다시 얘기한다. 4칙 연산의 연속성 판단은 뭐로 한다? 표를 그리자. 이거 외워. 머릿속으로. 이걸 외워야 돼. 4칙 연산의 연속성은 표로 확인한다야. 자, 거기 아래쪽에 풀이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못 풀어. 봐도 모르겠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해설. 봐봐. 해석하려고 해봐. 알겠니?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해. 잘 봐. 거기 그림을 보세요. F를 봐라. F를 봐. 눈으로 봐. 책 봐. 나 보지 마. 넌 책만 바라봐. 자, 2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0입니다. 2에서의 우극한 얼마예요? 0입니다. 함수값 얼마예요? 2지. 자, 이번엔 G를 봐. G 봐. G 봐. 자, 2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2지. 2에서의 우극한 얼마예요? 2지. 함수값 얼마예요?
0이지. 그러면 F 곱하기 G잖아. 그냥 그 둘을 야, 나 옛날에 나 표 이렇게 안 그렸었다. 나 표 이렇게 그렸었다. 이 멍청이. 아유. 오랜만에 그려서 내가 야, 이쪽에 FGA 이거다. 이거다. 헷갈리지 마. 이게 더 편해서. 똑같은 건데 세운 것밖에 없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 그냥. 자,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4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F 곱하기 G 함수도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이 0이고 함수값도 0이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됐지? F 곱하기 G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가 2에서의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이 0이고 함수값이 0으로 다 같아. 그러니까 결론.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F 곱하기 G 함수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수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연속한지 안 한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나중 되면 너희들 초월함수 못 그리는 함수들도 나도 못 그리는 함수들이 나와.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컴퓨터에다 그냥 돌려버리거든.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가끔씩 그렇게 연습해보거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도 못 그리는 함수를 되게 많이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의에 따라서만, 조건에 따라서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F 곱하기 G가 어떻게 생길 수 있다? 알죠. 요거는 솔직히 쉬우니까 아는데 아무튼 연속성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새로운 함수 F 더하기 G는 어떻게 생겼겠니? 더하니까 2야. 더하니까 2야. 더하니까 2야. 얘도 연속일 거야. 알겠어? F 빼기 G는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2야. 그러니까 불연속일 거야. 됐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자, 불연속한 함수들이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하다라면 우리는 4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함수들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연속일 수도 있거든. 그럼 연속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를 그려서 직접 연산을 좌극한끼리, 우극한끼리, 함수값끼리 계산을 해서 연속성을 판단을 해줘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요거는 4칙 연산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뱅글뱅글 도는 걸 하나만 해줄게. 합성함수의 연속성입니다. 합성함수 벌써부터 거부감이 확 들지 않냐? 근데 내가 합성함수를 얘기할 때 자, 니네들이 나한테 함수를 안 배웠지? 내가 함수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내가 이걸로 배웠거든. 중학교 때 모르겠다.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로 배웠거든. 함수를. 그치?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지? 여기 옆에 무슨 얘는 더하기다, 더하기 기계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사실 펑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함수야. 그러한 기능만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펑션들이 모인 거 아니야. 얘 펑션이고 얘도 펑션이고 쟤도 펑션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작용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성이 된 거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합성함수는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G에 fx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합성함수가 있었다라고 치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x를 집어넣으면 걔가 어디에 들어가? 제일 먼저 f라고 하는 기계에 들어가는 거야. 에어프라이기 아니에요? f예요. 아이씨, 재미가 없냐? 자, 그 다음 기계는 뭐예요? G라고 하는 기계. G랄 아니고요. G라는 기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완성되어지는 게 fx가 나와서 연속적으로 G 기계에 들어가서 G의 fx를
싸는 거야. 됐지? 이게 합성함수의 원리거든? 이거하고 똑같아. 자, 여기 잘 보세요. x는 a에서 fx와 gx가 각각 연속이었대. 자, 오늘 하는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 이거 얘는 영상으로 이해 못할 텐데 이거 어려운데. 영상으로 보면 이해가 더 잘 안 되잖아. 자, fx와 gx 각각 연속이었대. 그러면 f 합성 gx는 g 합성 fx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x는 a에서 둘 다 연속이야. 합성함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결론! 모른다야. 자, 모른다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었어. 그러면 만약에 fa가 b였다라고 치자. 그럼 좌극한도 우극한도 b가 되겠죠. a에서 f는. 자, 그럼 얘는 좌극한도 우극한도 b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g에다 들어가잖아. 그게 이제. g 함수가 x는 b에서 연속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거든. a에서만 연속하다라는 사실을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수가 그렇게 연속한지는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gx가 x는 a에서 연속하기는 해. 근데 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연속적으로 들어가서 도출되어져 나올 거거든. 근데 들어가면 둘 다 셋 다 뭐로 나와? B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걔네들은 같은지 다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말해줄 수 없다야. 합성함수는 쟤네들이 x 내에서 연속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야. 그러면은 우리가 합성함수는 연속성 판단을 뭐로 해주냐면, 자, 아까 4층 연산은 표로 했었죠? 자, 유치하지만 외우세요.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로 판단한다. 야, 나한테 배운 고3 수능 수험생들은 다 동그라미 그리고 앉았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 수능 문제 풀 때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있다고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자, 거기에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요 그림으로 하셔도 되는데 동그라미로 할 거긴 하거든. 자, 보세요. 먼저 어떤 걸 푸는 거냐면요. 니은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있는 기계가 F고 그 다음이 G야. 니은을 봐. 니은 뭐 판단하래? G합성 F 판단하래. 자, 그러면은 F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2-0을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뭐 집어넣을 거냐면 2 플러스 0도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2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집어넣으면은 F를 통과하자. 자, F 그림 봐. F 그림 봐. 2에서의 좌극한이 얼마야? F를 봐. 2에서의 좌극한 얼마야? 0이지. 근데 잠깐만. 0이라고 하면 안 돼. 0에 다가오기는 하는데 위에서 내려왔지. 2에서의 좌극한이. 그치? 그래서 0 플러스 0이 되는 거야. 0보다 약간 크거든. 노아 이해 가니? 자, 다시. 자, 2 플러스 0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0. 됐죠? 2 플러스 0도 0 플러스 0이에요. 0보다 약간 위에서 내려오니까. 함수값이 0보다 약간 큰 거야. 윤호 이해 가니? 너 지금 졸립지? 아니야? 어려워? 이해가 안 가? 자, 몇 번.
잘 봐. 난 지금 니은을 확인할 거야. 누구부터 봐야 돼? F, G. 그러면 F, 그 다음 G. 연속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예요. 이게 이거죠. 됐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x가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의 각각의 합성함수에 대응되는 최종 값 3개를 확인할 거야. 자, 먼저 2 마이너스를 f에다 집어넣자. f 여기 있죠? 2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야.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0이기는 한데 0보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0 플러스라고. 0보다 약간, 야, 여기가 0이잖아. 얘는 0보다 약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0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자, 2 플러스는요. 2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은요. 위에서 내려오죠. 역시나. 그래서 0 플러스 0이라고. 2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2지. 얘는 2야, 그냥.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취합성 fx를 확인하는 거라고. 됐지? 자, 다음 얘네 셋을 어디다 집어넣어? g에다가 집어넣어. 이건 뭐야? 0에서의 우극한이야. g를 봐. g를 봐. 0에서의 우극한이야. 어딨어? 0에서의 우극한. 여기는 뒤쪽에 무한소를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마지막 최종이니까. 자, 역시나 얘도 똑같이 0 나오겠죠? G 보세요. 2에서의 함수값 얼마예요? 0. 그래서 0이야. 자, 합성함수의 최종 결과 2에서의 좌극한 0이고요. 2에서의 우극한 0이고요. 2에서의 함수값 0이에요. 어때요? 셋 다 같죠? 아, 그래서 결론. 얘는 x는 2에서 연속할 거야 라는 결론이 되는 거야. 자, 극한값도 0이고 함수값도 0이잖아. 그래서 연속성이 판단이 된 거야. 됐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합성함수도 뭐야? 연속적으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이번엔 디귿 해봅시다, 디귿. 동그라미 3개. 제일 먼저 뭐 봐야 돼? G 봐. 그 다음 뭐 봐야 돼? F 봐. 왜? 이거 값. 값을 연속적으로 3개. 3개. 자,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해 보자. G 봐. G 봐. G를 보는 거야. 2에서의 좌극한. 어때요? 2로 가는데 약간 아래에서 올라가죠? 그럼 2보다는 약간 작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야. 2에서의 우극한 2 마이너스야. 2에서의 함수값 0이야. 자, 이제 누굴 봐? 얘 보지 마, 이제. F 봐. F를 봤어요, F. 2에서의 좌극한. 그래서 0이야. 0이야. 극한값 존재. 0에서의 함수값 2야. 어때요? 불연속. 그러니까 함수값을 굳이 구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그 합성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뭘 가지고? 동그라미 3개를 가지고. 헷갈리거든? 지금 빠르게 66번 빨리 풀어. 이 중에서 모르겠는 거,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
질문 없어? 뭐야? 쉽지 않은데. 자, 이제 봅시다. 사실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난이도는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로 밖에 나오지 않아요. 봅시다. 함수가 연속일 조건, 함수 fx는 어떻게 됐죠? 구간에 따라 나뉘어진 함수.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5가 함수 값이고, 마이너스 2에선 이거, 마이너스 2가 아닐 땐 얘를 따라간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함수 값은 5니까, 자, 마이너스 2에서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래. 그럼 연속이 되도록 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 값이 얼마 나와야 돼? 극한 값이 5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때?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 이해가 갔냐? 그래, 그게 이거야, 사실. 그게 사실 이거야.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뭐 하자고? 꼴팍 하자고 내가 얘기했었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분자도 0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B는 2A 마이너스 하니까 갖다가 집어넣어서 집어넣고요. 이제 분자를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2 뭐야? 0으로 만드는 인수랑 약분시켜줘야 되니까 흐름을 니네들이 알고 접근을 해야 돼. 흐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자고?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니까 이제 다항함수니까 뭐 해도 돼? 그러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 극한값이 문제에서 5라고 했죠? A는 9. A가 9니까 9이 18, 마이너스 14. B는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모두 찾았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67번. 다음 봅시다. 필수 5번이에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함수인 fx가 있대. 자, 근데 x-2 곱하기 fx라고 저렇게 나와 있죠. 자, 얘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 자, 만족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고 f2의 값을 구하죠.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fx래. 얘가. 근데 그러면 f2가 얼마인지는 내가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랑 같아야 되는 거죠. 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니까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죠.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fx 식을 몰라요. 양변에 x-2로 나눠도 됩니다. 왜? x는 지금 2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에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분모가 0이죠.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되죠. 그래서 0이어야 되니까 얼마냐? 4, 2, 8, 4. A는 4죠. A가 4니까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이게 4니까 x 플러스 6, x-2로 인수분해가 돼서 8이
함수값이 될 것이다. F2는 8. 됐니? 논리를 이해를 가야 되거든. 자, 근데 잠깐. 자, 뭐 요거는 정답은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여기 봐. 자, 이것 세 개의 함수는 다 다른 함수예요. 이 세 함수는 다 다른 함수야. 얘는요, 너희들이 알다시피 직선. 그냥 y는 x 플러스 1. 그거 맞아요. 얘는요, 분수식은요, 말하지 않아도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동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이 올라가는데 1에서 빵꾸가 뽕 뚫린 그래프야. 됐지? 얘는 x가 1이 아닐 때는 나눠도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 얘기해 줄게. x가 1이 아닐 때는 똑같아요. 근데 x가 1일 때는 fx의 값이 정의되지 않는 게 아니야. 모른다가 맞는 거야. f1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얘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fx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이 아닌 값에서, 자, 1에서의 함수 값은 모든 값이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차이점 잘 봐도. 아래쪽에 문제 풀어보세요. 자, 69번이요. x가 마이너스 15 이상인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 그러니까 f1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f1은 누구랑 같아야 돼?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극한값이랑 같아야 된다. fx는 x-1분의 자, 그래서 이거 극한값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1을 갖다가 대입해 보니까 분모가 0이네. 그럼 분자도 0. 확인해 보자. 루트 16 빼기 4 0 맞습니다. 자, 그래서 0분의 0꼴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유리화를 해서 인수를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4의 제곱 16, 그쵸? 그러면 얘가 x-1, x-1 약분. 그 다음 이제 0분의 0꼴이 풀렸죠. 1을 갖다 대입하니까 8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F1은 8분의 1. 자,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까지가 전부 과제. 50페이지까지 전부 과제. 안 많지. 지금 연습 문제가 몇 개야? 3개. 즐거운 추석이 되기 바란다. 빼도 내야죠. 민호야 행복하지?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야.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이야. 그 전에 수업 없어.